무허가 건물 자체가 이제 없어지 그러면 몇 억을 주고 내가 샀는데 이제 나중에 입주권이 안 나오면 무허가 건물 값만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일정 기준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된 물건을 사시면서 재개발될 거라서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정비구역조차 지정이 안 된 구역인 거죠. 사업 단계 어디냐 여쭤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태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대지 지분이 작으면 현금 청산이 되나요? 무허가 주택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해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신축은 현금 청산되나요? 상황에 따라 재개발 지정 이후 구역 내에 신축 빌라들이 다수 들어설 경우 구역 지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통과하면 무조건 거래가 막히나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 분양 자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랑 땅을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주택 또는 이제 땅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분양 자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 자격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땅만 가진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럼 다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일정 기준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도조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9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필지가 90제곱미터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 필지 같은 사업구역 내에 합쳐서 90 넘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비슷한 기준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라서 조금 더 완화됐죠. 서울시보다는. 별로 그렇게 안 큰 것 같은 느낌인데 30평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좀 넓네요. 네, 많이 합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허가는 원래 이제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안 돼요. 못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뭐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사실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라서 좀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뭐 그 이전에 이제 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은 구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9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제 지어졌고 그리고 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입주권을 주죠. 근데 이게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는 사실 등기가 없어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허가 건물인 건데 그나마 이제 좀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된 것들은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라는 걸 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조차 없다라고 하면 사실 건축 시점을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에 가시면 뭐 항공사진이라던가 재산세 내신 거라던가 이런 걸로 확인을 하는 건데 사실은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는 경우보다 이 건축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이런 경우는. 네.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막 소유주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건축 시점만 잘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무허가 건물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제 관리처분 수립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대장만 남아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가서 확인하셔야 되고 또 주거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거로 사용된 흔적이 있는지 뭐 지금 당장 사용 안 하고 있더라도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실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건이 네, 좀 까다롭죠. 네, 어쨌든 안 나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실투 자금이 적게 들어요. 건물값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만 주고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면 바로 팔리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무허가 건물 사실 때 좀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그렇게 사셨을 경우에 어떤 일이 좀 발생을 했는지 사례를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허가 건물 자체가 이제 없어진, 그러니까 아예 그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입주권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게 프리미엄은 몇 억씩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억을 주고 내가 샀는데 이제 나중에 입주권이 안 나오면 무허가 건물 값만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 값은 몇백만 원에서 많아야 몇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금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 집원이 아니라 남의 집원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는 내가 산 집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없어요. 그 집원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남의 땅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보통 있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은 국공유지에 있거든요. 근데 사유지에 있으면 이게 땅 가지신 분이 철거 청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뭐 멸실되면 이제 입주권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딱 개포동 구룡마을이네요. 네, 맞아요. 그 입주권 못 받는 경우는 권리선정 기준일 이후에 이제 세대수 늘려서 다시 지은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제된 지역은 이미 권리선정 기준일이라는 게 없어요, 아직. 예, 근데 다만 공공 참여 재개발이죠. 뭐 이런 경우에는 공모공고일 작년 9월 21일을 권리선정 기준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지어진 신축 빌라다라고 하면 위험한 거죠. 그 입주권을 못 받게 되시는 거죠. 이미 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사실은 뭐 그러니까 거기에 우후죽순 신축 빌라가 생긴들 취소될 염려는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행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건축 자체를 못 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 구역 지정 안 됐는데 신축 빌라 막 들어서는데 신축 빌라 투자하시는 거.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정비구역 자체가 이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비구역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이게 사업지 구역 넓이가 1만 제곱미터 넘어야 되고 그리고 노후도 요건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역 내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신축 빌라가 막 늘어나면 이 노후도 자체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비구역 자체가 아예 뭐 지정이 안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권리선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또 지어진 경우 건축 허가가 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또 뭐 그 입주권을 못 받게 되는 위험이 있는 거죠. 구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도 약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담을 많이 해보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된 물건을 사시면서 그러니까 재개발될 거라서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정비구역조차 지정이 안 된 구역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좀 많이 없으신 상태에서 사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사업 단계 어디냐 여쭤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사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신축 빌라를 분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 정비구역 아직 지정될 뭐 안 될지 알 수도 없는데 뭐 지정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뭐 판다거나 아니면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뭔가 건축 허가를 받거나 했는데 뭐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다라고 해가지고 판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이게 처음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어쨌든 세부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럼 우리 단지는 적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를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기존 법안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만 이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되나 뭐 전매가 제한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이제 소유권 넘어올 때까지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이제 전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면 이거는 어쨌든 그대로 적용을 하되 시도지사가 일정한 단지나 뭐 동을 지정을 하면 거기만 이제 기준일을 또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이제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된 단지들은 사실은 이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전매가 안 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건데, 물론 여기에 이제 소급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럼 자기는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양도가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하셨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뭐 어쨌든 재산권을 좀 침해받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기존에도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전매 제한 규정을 신설할 때도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시행일 전에 조합 설립 인가된 분은 또 이제 제외했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시행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한 분은 또 제외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급 논란은 없앴었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좀 예상치 못한 권리 침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특히 재개발은 더 문제가 있는 게 정비구역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나마 비슷한 이제 아파트 다 소유하고 이해관계가 좀 어느 정도 맞는데 재개발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못하게 하면 정말 오랜 시간 재산권이 묶여 있을 수가 있는 거죠.